그 표지판은 코팅지랑 얄팍한 나무 토막을 대충 엮어 만든 거였다. 플라스틱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고 원래 노란 표지판의 배경은 수많은 계절을 거치며 번져 빛발했지만 전하고자 하는 말만큼은 또렷했다. 그 글은 코믹산스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밤의 광대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올로모우츠에서 프라하까지는 안 막히면 3시간, 막히면 5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난 휴게소에서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갔다. 그런데 그날, 일요일 오후 끝물에 접어든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그 휴게소에 들러야 할 것 같았다. 레드불 하나, 바게트 하나를 사서 주차장 벤치에 앉았다. 카페인과 탄수화물이 들어가니까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운전대를 잡기엔 졸음이 남아있었다. 잠 좀 깨다 싶어 주차장을 한 바퀴 걸었다. 휴게소의 주차장은 정말 컸다. 외국 번호판을 단 장거리 트럭들과 그 트럭커들이 밤에 잠깐 눈을 붙이는 곳. 정체 모를 짐들을 싣고선 트레일러들 사이를 지나서 자갈이 깔린 비탈에 다다랐다. 비탈 아래는 억세게 자란 풀밭. 그 한가운데 박힌 표지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밤의 광대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처음 그 휴게소에 간 건 순전히 우연이었지만 곧 습관이 됐다. 금요일 오후엔 프라하에서 올로모우츠로, 일요일이면 다시 프라하로. 그게 내 일주일 루틴이었다. 주차장 끝까지 걸어가 그 표지판을 보고 오는 게 한 주를 마감하는 나만의 의식이 됐다. 3번째 거길 방문했을 때쯤 한 번은 주유소 직원에게 표지판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불친절하기도 했고. 휴대폰 신호도 안 잡히고 거긴 완전 오지였다. 어쨌건 그 표지판의 문구는 항상 그대로였고 출처를 말해줄 단서는 늘 없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자 난 그저 수수께끼인 채로 두는 데에 만족하기로 했다. 그 문구를 말이다. 한밤의 광대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사실 올로모우츠엔 연애 상대가 있었다. 처음엔 장거리 연애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역시 시간이 갈수록 가까운 게 더 낫지 않나 싶었다. 언젠가 그녀가 큰 도시로 옮겨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고향을 좋아했고 그곳에 남고 싶어 했다. 그녀는 극장에서 일했고 내가 이해 못할 방식으로 그 오래된 건물을 사랑했다. 극장 이야기, 서로 다른 미래를 두고 말다툼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덜 만나게 됐다. 그렇게 사이가 시들시들해져간 그 시기쯤 문자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아마 일에 치여서였거나 아니면 상심이 컸던 탓이었을 거다. 올로모우츠에 가지 않게 되니까 그 표지판도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5주 동안 시무룩하게 일하고 자고 마시고 그러던 금요일 혼자 저녁을 먹을 준비를 하던 찰나 그녀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 뜻밖이었지만 반가운 뜻밖이었다. 주말은 근사했다. 다만 애매하게 좋았다. 그녀가 돌아가고 그 주 내내 우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정말 평온했다. 마치 우리가 헤어졌던 지난 한 달이라는 시간은 헛것이었던 것 마냥. 하지만 내가 금요일에 그녀의 집에 갔을 때 잠깐 헤어졌던 그 공백은
우리 사이의 무드를 알게 모르게 바꿔놨다. 반가운 기색은 있었지만 없던 걸로 할 수 없는 한 달이라는 그 공백기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것이다. 자연스럽게 분위긴 가라앉았다. 저번 그녀의 방문은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에 내가 여기 온 건 확실히 그랬다. 그녀가 아끼는 단골 펍에 앉아 각자 맥주 한 잔을 시키고 미래를 더듬었다. 대화의 침묵이 새어들어오는 간격이 견딜 수 없이 길어지자 나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마음먹었다. 맥주는 거의 입만 댔는데 벌써 어두워졌다. 어둠 속 고속도로엔 별의 별 위험이 도사린다. 그녀는 소파에서라도 자고 가라면서 날 붙잡았다.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진 못했다. 숨이 막혔으니까. 돌아오는 길, 난 2번 멈췄다. 첫 번째는 올로모우츠를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던 맥도날드에서. 하루 종일 긴장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 햄버거는 2입 먹고 입맛이 없어서 다시 종이백에 넣어뒀고 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둠과 침묵만 동승한 채 난 익숙한 휴게소에서 마지막으로 쉬기로 했다. 그날 밤엔 트럭커들도 없었다. 주차장도 주유소도 텅 비어 있었다. 이 고요가 싫진 않았다. 한 달 만에 익숙한 자리에 차를 대자 온갖 감정들이 올라왔고 그 감정의 뒤를 따라서 허기가 돌아왔다. 차 안에서 식어버린 맥도날드를 먹었다. 내 곁엔 고속도로에서 스쳐가는 헤드라이트들 뿐. 버거를 겨우 넘기고 첫 너겟을 집어들 때쯤 손가락을 닫고 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에게선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그때 주차장 맞은편에서 빨간 불빛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처음엔 지나가는 차의 반사광인 줄 알았는데 길엔 그 어떠한 차량도 없었다. 그저 그 작은 붉은 점이 어둠 속에 둥둥 떠 있을 뿐이었다. 난 한동안 차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남은 너겟을 입에 넣으면서 그 빛을 관찰했다. 그리고 종이백에 식어버린 감자튀김만 남았을 때 난 차에서 내렸다. 주차장 끝까지 걷는 거린 그렇게 길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붉은 점이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그 점이 광대의 코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난 한밤의 광대 따위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다. 낡아 빠진 그 표지판은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기행 정도라고 여겼다. 그런데 그 깜빡이는 빨간 불빛을 보며 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차의 섬광이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다. 그는 한순간 보였지만 그 잔상만큼은 어둠 속에 길게 남았다. 붉은 빛은 빛나는 광대의 코. 코는 창백한 얼굴에 붙어 있었고 머리칼은 지저분하게 곤두서 있었다. 그 어둠 속엔 광대가 있었고 그는 길다란 키다리 신발을 신고 균형을 잡고 있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다. 막 돌아서려는 찰나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휘파람과 아이들 웃음을 섞어 놓은 것 같은 멜로디도 박자도 없는
기이한 노래. 주차장 너머 어둠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다. 기다리 광대도 불편했지만 그 노래는 이상하게 내 가슴을 가라앉혔다. 아마 호기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텅 빈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내 속을 더욱더 뒤틀었기 때문일까? 난 그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표지판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우스꽝스럽지 않았다. 자갈 비탈길 아래 초라한 풀밭 사방에서 광대들이 놀아나고 있었다. 대략 12쯤, 키도 덩치도 제각각이었다. 그들은 빙글빙글 돌고 구르면서 밤을 만끽했다. 눈은 하얗게 푸른 빛으로 빛났고 기다리 광대처럼 새빨간 코가 반짝였다. 난 딱히 숨어있지도 않았고 그들과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작법이 엉성한 그 노래도 어딘가 친근했고 풀밭을 굴러다니는 모습도 당장은 위협적이진 않았다. 그래도 한밤중에 불도 없는 들판에서 낯선 무리와 어울릴 정도로 난 순진하지 않았다. 발소리를 죽이면서 차로 돌아왔다. 혼자 감당하기엔 방금 본 광경은 본능적으로 너무 두려웠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난 표지판과 광대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말하는 동안에도 저 풀밭의 괴상한 무리보다 우리 관계가 더 급한 일처럼 느껴졌다. 우린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말문이 막히면 종이봉투에서 식은 감자튀김을 골라서 집어먹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시선은 서서히 멀리서 깜빡이는 빨간 점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렇게 그녀와 마지막 작별을 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에야 차에서 보였던 그 유일한 빨간 코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핏빛 반딧불처럼 광대 무리가 주차장 건너편에서 내 차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다. 깡총이고 춤추고 공중제비를 돌며 그 이상한 노랫가락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은 빨랐다. 시동을 거는 사이 이미 차는 포위됐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창문을 짓눌렀고 반짝이며 굶주린 눈들이 내 감자튀김 반봉지를 탐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무섭다고 느끼긴 했지만 앞유리에 얼굴을 들이민 순간 난 진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그들의 얼굴은 아이였다. 덥수룩하게 수염이 난 사람도 있었고 몸집은 대개 성인 크기였지만 광대들 모두의 얼굴은 순한 아이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빨만은 전혀 달랐다. 가늘고 꿈틀거리는 촉수처럼 작은 입안에서 이빨이 움직였다. 내 감자튀김 봉지를 오래 바라볼수록 붉게 빛나는 침이 아이 같은 턱 아래로 미끄러져 흘렀다. 그들은 내 음식을 노려보면서 그 기괴한 치아로 얇은 입술을 핥았다. 녀석들이 완전히 차를 감싸기 직전 난 후진을 해서 최대한 그들과 멀어졌다. 그렇게 굶주리고 아까까진 빠르게 움직이던 광대들이었지만 다행히도 나를 쫓아오진 않았다. 잠깐 백미러 속에서 기다리 광대가 아른거렸지만 이내 곧 사라졌다. 난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왔다. 그런데도 주차장에 서 있을 때 내 머릿속엔 이상한 생각이 빙빙 돌았다. 한밤의 광대들에게 먹이를 줘볼까 하는 생각.
그들은 정말 배고파 보였고 그들의 이상한 노래는 내 식어버린 감자튀김을 나눠주고 싶게 만들었다. 그 생각이 내 의지였는진 모르겠다. 그들의 춤과 음악이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을 심어놓았을지도. 어쨌든 그 생각이 의식의 닻을 내렸을 때 난 거부했다. 표지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잘 눈에 띄지 않는 풀밭의 한 구석, 오로지 한 줄짜리 조언을 건네던 그 표지판. 난 그 문구를 기억했다. 너무도 분명한 그 한 줄을. 한밤의 광대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